자, 오늘은 바위 그리기를 할 텐데요. 바위와 물 구도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속에 있는 그 돌이라도 명도로 표현한다는 거. 물 속에 있는 돌은 특별하게 뭐 그리는 방법이 있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보이는 그대로 명도로 표현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햇빛에 비치는 그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명암과 그림자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들이 있죠. 하이라이트들은 꼭 남겨주셔야 돼요. 물에 비친 이 빛나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케치 하실 때도 그렇고 수채화할 때는 남겨두고요. 유화하실 때는 이제 화이트로 칠하면 되죠. 네. 모든 그림은 이 명암과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물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물에 비친 하이라이트들, 이 부분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데생을 좀 많이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스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스케치 위주로 오늘은 수업을 할게요. 빛 들어오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물과 돌과 그 경계되는 부분에서의 하이라이트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찾으셔야 돼요. 조금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큰 명암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뒤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돌과 돌 사이에 또 명암이 형성이 되는 게 보여요. 일단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는 뭐 돌이라든지 뭐 이런 돌끼리의 색깔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색을 칠할 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고, 처음에는 명암으로만 밝고 어두움
명암으로만 형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화이트랑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나눕니다. 앞에 주제가 되는 요 바위 잘 그려주시고요. 오늘은 연필 스케치식으로 할 거예요. 요게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는 요게 바위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물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 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 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암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물은 색깔이 없죠. 무색 무취죠. 이렇게 어떤 다른 데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생기는 게 물이에요. 물의 느낌이에요. 물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물 속에 비쳐서 다른 물체가 보이는 걸 그리는 거예요.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비친, 물에 통과한, 물에 투과한 다른 물체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속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살짝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생이라는 것과 이제 수채화, 유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명암법, 그러니까 그 명암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 원칙을 지켜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명암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꽃을 그린다, 돌을 그린다, 나무를 그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빛이 꽃에 와서, 빛이 바위에 와서 부딪힌 그 현상, 그 현상을 그리는 거죠. 그럼 어떤 울퉁불퉁한 물체에는 빛이 어떻게 비치고, 또 딱딱한 물체에는 빛이 어떻게 비치고, 또 반사하는 물체에는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그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물 속에 있는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바위가 눈에 보이는 현상,
빛이 비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개념상으로. 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 비친 그림자를 그린다. 아니면 물에 비친 어떤 다른 물체, 돌이라든지 이런 걸 또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항상 버리시고 관찰을 통해서 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물 밖에 있는 요 돌은 굉장히 선명하죠.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 차이가 심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어두워지면 지우개를 이렇게 지어가면서요. 애매한 부분은 일단 먼저 칠해 주시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물체를 그린다라고 하시면 스케치를 먼저 좀 많이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화폭에다가 그림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만큼 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잘 관찰을 해서 대생을 통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잘 관찰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오히려 본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자를 반영이 생기죠,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경계 부분들이에요. 바위와 물과 그 사이와 또 그 바위와 바위끼리 사이 부분들, 이런 경계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경계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들을 잘 찾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 새로운 물체를 그리실 때는 이 정도 스케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바위가 더 어둡고 더 까매 보여도
색깔은 좀 더 어두워질 수 있지만은 선명도에 있어서는 앞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이 처리하시면은 거리감이 나진 않겠죠? 앞에 있는 바위를 더 선명하고 더 많은 묘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조금씩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시는 게, 연필로 스케치를 해보시는 게 다음 그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라도 해보면 훨씬 좋겠죠? 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스케치로 명도 단계를 만들었던 것을 흑백으로 색깔을 입히고요. 명암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컬러링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명암 처리를 먼저 하는 거를 모노크롬, 그 단색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단색으로 처리하는 거를 모노크롬 하라고 그래요. 유화할 때 이렇게 흑백이나 아니면 갈색 간단한 톤으로 먼저 흑백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컬러로 들어가 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처리가 되겠죠. 명암을 명도화하는 거예요. 명도화해서 물감으로 흑백으로 그려주시고, 그 위에 컬러링을 해서 처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화 명도 수업할 때는 항상 이런 바탕을 해서 명도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명도가 명암하고 같은 말이죠. 명암의 처리를 흑백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도, 색상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네,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명도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UR을 사용해서 채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원리로 지금 흑백으로 아니면 브라운 계열이나 아니면 저채도 계열로 해서 먼저 이렇게 명도화 해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화이트를 잘 남겨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남길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화이트를 칠해주면 되니까요. 그것만 달라요. 네. 지금은 제가 수채화로 유화는 빨리 마르질 않아서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수채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화이트 유입 부분을 나중에는 화이트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유화가 그런 면에서는 더 간편하죠. 명도 처리를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속 처리도 약간씩은 중간 톤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물속을 항상 그리실 때는 물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간이 세 공간이거든요. 물 위 공간과 물 밑에 있는 비치는 공간, 그 다음에 빛이 반사되는 수면 위에 있는 반사되는 물빛, 세 가지 공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물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중간 톤으로 명도화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색은 블랙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진한 부분을 처리를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가장 진한 부분은 그림자 부분이겠죠? 그림자 속,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진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림을 차분하게 형태와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색상, 채도로 바꿔서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네. 약간씩 중간톤, 거친 바위 표현. 여기 이제 물과 돌과 돌에 비친 이제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더 묘사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명도가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요 왼쪽에 있는 칼라를 오른쪽에 흑백 명암만, 명암만 가지고 처리를 한 게 되죠. 네. 자, 여기까지가 명도 단계고요. 네. 다음 번은 색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요번 장은 이제 색상 처리를 할 텐데요. 명암으로 처리되어 있는, 흑백 명암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 그림을, 색상을 여기 위에다 입혀서 색상과 채도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보시죠. 색상은 이 밝은 부분 위주로 해서 먼저 색상을 잡아 주시고요. 바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들, 그런 색상들 위주로 해서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바위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 주시고요. 유화로 이렇게 해석을 해 가면서 그 위에 덮여지면은 그 조금만 해도 명암이 나오기 때문에, 명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색상 입히는데 훨씬 더 재밌겠죠? 네. 터치로 조금씩 밝은 부분 위주로 해서 색상을 먼저 살짝 입혀주세요. 잘 보시면 여기 붉은색도 보이고요. 여기 브라운색도 보이고, 또 어둠 안쪽에는 약간 파란색 계열 또 보이죠? 약간 이쪽에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컬러가 다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푸른색 계열로
이건 코발트 블루예요. 코발트 블루에다가 약간 레드를 살짝 타서 약간 보랏기가 살짝 돌게끔 해서 어둠 안에 있는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밝은 쪽은 이렇게 밝게 터치를 써서 툭툭 이렇게, 요게 이제 붓터치로 UI의 붓터치가 되는 거죠. 잘 보이시죠? 네. 색깔이 조금씩 올라가죠. 금방 명도 단계를 처리해놨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색상에 맞춰서 명도 및 바탕 위에 색상이 올라가면서 형태나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기본적인 요런 연습을 이 유화 그릴 때의 순서대로 이 연습을 해주시면 그 훨씬 쉽게 유화를 접근할 수 있고요. 색상이나 여러 가지 터치, 또 여러 가지 그 테크닉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유화 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명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색상과 채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가는. 물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터치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남겨주시고요. 물 속에 있는 모래의 느낌, 또 돌의 색깔이 물 속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느낌, 그 색들이 있거든요. 그 색들을 잘 관찰하셔 갖고 분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요. 돌이다 그러면 갈색, 푸른 녹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계속 터치를 겹쳐가면서 전체적인 색감과 만들어가기 하고 있어요. 명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실 때, 유화 그리실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 명암과 형태와 색상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를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하셨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형태, 명암, 그 다음에 색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단계를 나눠서 시범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서 그려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파란 기운이 돌고, 여기 약간 붉은 기운이 돌고, 여기는 붉은 기운이 돌았다가 여기 안에는 약간 파란 기운이 돌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다 근거 있는 색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색이라는 거는
그냥 이건 파란색이야, 이건 빨간색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죠.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을 때는 겹치는 부분에서 보라 색깔이 나오고요. 서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빛을 반사하는 데에서는 서로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천천히 컬러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컬러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겹쳐지고 겹쳐지고. UI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겹쳐지는 거죠. 네, 계속 위에 덧바르기도 하고, 또 오일을 타서 좀 얇게 올리시면은 이 수채화처럼 투명한 느낌도 나고요. 또 색깔이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두껍게 타서 두껍게 해서 위에 덧바르시면은, 그죠? 원색 계열까지 쭉 나올 수 있겠죠? 네. 이 묘사도 같이 해 들어가시면서요. 자꾸 터치가 겹쳐지고 겹쳐지면서 또 터치가 여러 가지 색깔과 색깔 사이사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유화는 또 모든 그림은 되게 색깔이 서로 그 혼자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그림 세계에서는 이 색이라는 거는 그 정해져 있는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색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에 가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노을이 질 때의 이 세상과 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올라올 때의 세상과 또 한낮의 세상과 다 세상이 색깔이 다르겠죠. 그쵸? 그걸 봐도 바위색은 이거야. 나무색은 이거야.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림의 세상에서는요. 이 그림을 그리는 세상에서는 색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이미지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색을 자꾸 찾는 데에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찾아서 그 색깔들이 갖고 있는 그 서로 어울림을 찾아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느낌하고 근사하게 비치겠죠. 자, 아까 명도 단계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색상하고 채색이 들어갔을 때의 단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느끼시고 순서를 잘 익히시면 그림 그리는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또 해보세요.